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 EU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냥 끝났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자축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한국의 대선 전국이 일단락됐고 미국의 3월 FOMC,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도 시장에서 그럭저럭 잘 소화가 됐습니다. 파월 리스크, 푸틴 리스크는 크지 않았고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이유로 뉴욕 증시는 백신을 만난 것처럼 16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과거는 아름답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티우 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허탈함을 달래고 대형 이벤트에 그동안 가려졌던 재료들을 꼼꼼히 챙겨볼 시기입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신호는 없다라는 말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이번 주에 파월 비롯한 페드 인사들이 매일 3-4명씩 등판을 해서 매파적을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긴축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얘기를 할 텐데요. 발언 수위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예상보다 빠른 매파 정책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21일, 현지 시간 21일에 연설을 합니다. 푸틴발 리스크는 말 그대로 소강, 교착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여기저기서 무력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동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위기는 간신히 넘어갔지만 이번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국가 부도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서 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당근, 어떤 채찍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명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조건부 제재 완화 같은 한 발 더 나아간, 즉 양국의 휴전을 유도하는 깜짝 카드를 내놓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계속해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란 핵 협상 타결 여부도 메가톤급 계속해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축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도 23일에 나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여부는 크게 동부에서 시작해서 남부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남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이 벨트 라인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도네스크, 멜리토폴, 헤르손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자포리치아와 마리오폴을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오데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이 남부 동부 벨트를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럼에도 러시아가 최초에 생각했던 속도만큼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키이우, 하르키우, 미콜라이 주요 도시, 거점 도시도 포위는 하려고 하고 있고 공격은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쪽의 르비와 남쪽 오데사에 대한 공격도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다라는 거 말고도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러시아가 그동안 계속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의 형국도 반대의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참호인데 진지인데 거기에 러시아 전투 식량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진지와 참호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팔 수 있죠. 하지만 공격하는 쪽은 우크라이나고 방어하는 쪽이 러시아다. 이전에 기존 공방 그 상황이 관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정황과 증거가 좀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 르비우 같은 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다시 반격하고 있는 게 후방 쪽에서 전선을 다시 편성한 예비대일 텐데 이 예비대가 서방의 다른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서부 쪽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거점을 장악하다 하더라도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과 방어가 상황 바뀌어가면서 계속될 거다. 장기전으로 흐를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살인자, 전범,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작전을 한 명분을 탈군사와 탈나치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죠. 지난 18일에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푸틴은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서 주장했지만 오히려 서방 언론들은 그 발언도 주목을 했지만 더 주목한 건 그때 입고 나온 옷들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이 옷이 이탈리아의 브랜드, 저는 처음 듣는 최고급 명품
명품 브랜드라고 하죠. 한 벌에 1,600만 원, 우리 돈으로 1,600만 원 정도 하고 이 폴라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만 원, 4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두 개 합하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돈은 러시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받는 러시아 근로자의 1년 연봉하고 비슷하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뭐 서방 언론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대량학살 위험성은 누굴 두고 염두하는 얘기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은 아조프 연대입니다. 이 아조프 연대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인데 원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민병대 역할을 했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마크가 정확하게 N자의 이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걸 약간만 눕히면 Z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그 상징하고 같은 거죠. 겉모양은 일단 같다라는 거고요. 현재 1,000명이다, 900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 정상 사살 하고 마리오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나치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조프 연대의 전신인 패트리어트 오브 우크라이나 사회국가에는 나치즘도 내걸었었고 외국인 혐오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UN 보고서에도 이들이 약탈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명기가 돼 있고 특히 돈바스 지역의 수감자들을 뭐 강간했다, 고문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도를 하는 곳이 인도나 중동 언론들인데요. 이 인도나 중동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단지 최근에 1년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좀 확대해서 봐라 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선진국, 물론 한국도 들어가 있죠. 23개국, 24개국이고 좀 더 확장해서 UN 제재에 대해 아시아만 놓고 보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갈려 있죠.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당연히 참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인도나 중동 언론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10년, 20년을 확대해서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게 이런 거죠. 서방 국가들이 민스크 협정 지키지 않았다. 2014년에 평화협정, 정전협정이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고 나토가 동진을 해서 계속 평화를 위협했다라는 거지만 하지만 러시아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핵과 평화를 교환하는 협정이었는데 결국에 MOU 양해각서에 그쳤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는 서명 당사국들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인지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건데 이거를 러시아는 위반했지만 뚜렷한 제재 조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지만 푸틴은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이 민스크 협정 위반했다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형태는 베르사유 조약을 문제 삼아서 그게 불평등 조약이다, 독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하고 같습니다. 폴란드 침략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런 점에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그동안 한 방송이 너무 미국 중심적이다 이런 댓글이 간혹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푸틴이 이런 나치즘 방지, 뭐 폭력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려면 싫어도 이 푸틴에게 테러를 열어줘야 한다라는 점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탈군사와 탈나치화인데 즉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물러나고 친러 정권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휴전협상을 벌일 텐데 전시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평화협정에서도 휴전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빅 이벤트가 없는 대신에 빅 마우스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페드 인사들이 블랙아웃 이후에 이런저런 공개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많게는 네 차례의 어떤 연설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연설 일정은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요. 파월 의장도 2번 나오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번 올해에 FOMC 폐결권이 있는 사람들도 연설도 이어지니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부는 5월에 고강도 긴축 이런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FOMC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올려야 된다. 5월에 양적 긴축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특별히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에 경제 성장률은 예전보다 4% 2.8%로 내렸지만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전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내년 이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페드 인사들이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과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말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가 21일에 공개석상에 서고요. 더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바이든 대통령과 EU 정상들이 참가하는 나토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24일부터 2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유럽으로 간다라는 것은 뭔가 보따리를 들고 간다라는 거고 뭔가 진전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EU 정상회의보다는 좀 더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중에서는 영국의 2월 물가 상승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일에 나오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냐? 선진국 중 가장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가 심해서인데 이번 2월에 6% 안팎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월이면 8%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6%보다 훨씬 넘는다라고 하면 긴축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요. 24일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3월 PMI가 나옵니다.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움츠러들 수 있는데 미국의 이 PMI를 보면 2월에 약간 반등했는데 이게 계속 반등하지 않고 좀 더 하락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든 초상이든 이제 빅 이벤트 다음에는 피로감, 허탈감이 밀려오기 마련인데요. 빨리 파티 증후군을 극복하고 일상에 잘 복귀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토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에서 뭔가 호재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바닥을 다졌다라는 JP모건의 분석처럼 나의 주식도 상승 모멘텀을 마련해서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